이제 칼륨이라는 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칼륨이라고도 하고 포타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칼륨은 몸에 한 요 정도 들어 있어요. 밀리이퀴블리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단위는 전해질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실 일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무게가 60kg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을 그냥 스탠다드 몸무게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이 필요한 칼륨량이 kg당 1 정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냥 한 60kg 정도면 한 60mg 정도가 최소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요. 이제 토탈 얼마가 있느냐 몸 안에, 그러면 여기 바디웨이트당 50이잖아요 60kg 하면 3000이에요 예, 표준 몸무게로 해서. 그래서 한 3000mg 정도가 여러분들 몸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칼륨은 어디에 분포해 있느냐, 세포 안에 98% 들어있고 혈관에 한 2%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의 주 성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 단백질이 이온을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몸 안에 있는 전자 밸런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에 상반되는 양이온으로 몸 안에, 세포 안에 갖고 있는 게 칼륨이에요. 주로는 세포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피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얘가 문 열고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삼투압 때문에도 나가고, 염분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플러스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튕기죠. 세포 안에 이만큼 있고 혈류 안에 이만큼 있는데, 피 속에 이 7, 80 정도 되는 얘네가 하루에 몸 밖으로 얼마나 빠져나갈 거냐, 이걸 보시면 대부분은 한 80 정도라 그러면 72, 거의 뭐 8, 90% 이상은 콩팥으로 빠져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8 정도가 이제 변으로 빠지게 돼요. 변으로. 나트륨하고 칼륨이 서로 양전자니까 서로 튕겨낸다 그랬잖아요. 이제 서로 상호 교환 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세포예요. 요런 펌프를 써요, 쉽게 말해서. 예. 얘네들이 움직이는 이 원동력이 이 양전자들끼리의 교환이 되는 거예요. 서로 튕겨내는 작용, 양쪽으로. 그래서 보면 아까 표현해서 뭐 3 나트륨 2K 뭐 이렇게 돼 있는 게요, 나트륨 3개를 넣는 동안에 포타슘 2개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드레날린, 교감신경 작용에 의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포타슘을 밖으로 빼내고 소듐에 들어가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또 거꾸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소듐을 집어넣고 얘를 빼고 있잖아요. 요 작용을 또 활성화시키는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요. 요거는 콩팥이거든요. 콩팥에는 보시면 요 바깥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콩팥에 있는 튜블이라 그래서 이제 피를 걸러주는 그런 세포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루멘이, 쉽게 말해서 이게 소변이 가는 통로예요. 소변이에요. 요 안으로 들어오면 소변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콩팥은 소듐, 그러니까 염분을 몸 안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반작용으로 칼륨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륨은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0 중에 72가 소변으로 나간다 그랬죠? 이게 그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칼륨이 아까는 몸에 그 정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측정하는 게 몸 안에 있는 칼륨 수치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변하는 게 피 검사를 해가지고 뽑아서 피 속에 과연 농도가 얼마냐를 가지고 칼륨이 높다, 낮다, 정상이다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피 검사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2년마다 하시는 그런 건강검진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좀 특수검사란 말이에요. 투석 환자들이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검사들을 달달이 반복을 하죠. 혈액 투석 환자 2주 만에 반복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칼륨이 높으면, 그냥 극단적인 예로 칼륨이 낮으면, 그럼 정상 수치는 얼마냐? 수치는 3.5에서 5 정도가 되면 정상이라 그래요. 아주 심각한 하이포칼레미아는 7.5를 넘기면, 교과서적으로는 6 이상. 투석하시는 분들은 만성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으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냐? 5.0이 넘으면 사망률이 이렇게 슥 올라가기 시작해. 6.0 되면 더 올라갔죠? 6 이상 되면 확 오르죠, 그죠? 3배까지 올라요, 사망률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4에서 5 사이를 우리가 칼륨 수치가 정상이라고 봤을 때, 정상보다 떨어져도 죽고 올라가도 죽고, 딱 요 안에 집어넣는 게 목표인 거죠, 저희가 치료의 목표. 근데 이것도 트렌드는 요런 트렌드인데, 갖고 계신 지병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보시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칼륨이 높으면 그래도 뭐 요 정도,
유지가 되는데 당뇨가 있는 분은 사망률이 더 올라가죠. 높으면 높을수록. 그다음에 요거는 심부전, 심장 안 좋으신 분들, CKD가 이제 저희 만성 콩팥병 환자인 경우에는 보시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사망률이 더 높죠. 그래서 이런 지병이 많은 환자들인 경우에는 특히나 칼륨 조절이 더 중요하다.